캡코의 토크토크.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캡코 소장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캡코의 토크토크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마침내 대선이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 새로운 정권이 출범했죠. 사실상 지난 6개월간의 전국은 거의 정지 상태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인지 국민들이 새 정부에 거는 기대도 크고 특히 부동산 시장 향방에 대한 관심이 상당한데요. 따라서 오늘은 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관련 기조는 무엇인지, 그리고 부산 부동산 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는 이에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철학입니다. 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밝힌 부동산 관련된 핵심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누를 수는 없다, 세금으로 시장을 억누르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정적이고 충분한 공급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늘리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 두 번째 멘트는 어느 정부에서나 했던 말이죠. 공급은 물리적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피부에 그렇게 와닿진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건 바로 첫 번째인데요.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누르진 않겠다는 말. 근데 과연 현실은 어떨까요? 지금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추경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쓰게 되면 그 돈은 결국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되죠. 표면적으로 증세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간접적인 증세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종부세와 양도세에 대한 완화를 중단하는 방법인데요. 현재 종부세에 대한 공정시장 가입 비율이 60%로 할인 적용되고 있죠. 이것을 중단하게 되면 100%로 해서 증세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우. 양도세 또한 일시적으로 내년까지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 왔는데요. 이것을 다시 연장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중과로 복귀가 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이 양도세가 최대 80%가 넘는 세율이 적용될 수가 있겠죠. 이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방법인데요. 이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을 확대 지정함으로써 세율은 그대로인데 세금이 적용되는 구역은 늘리는, 결국 세수를 늘리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정부의 기조에 따라 부산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서울과 수도권은 이미 올해 초부터 선매수가 몰리면서 과열 조짐을 보였습니다. 이 시장에 자금이 모이면 결국 부동산으로 흘러간다는 학습 효과 때문인데요. 반면에 이 부산을 비롯한 지방은 전혀 상황이 다르죠. 부산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역 건설사들이 줄줄이 무너졌고 악성 미분양 물량들이 끝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PF 대출 또한 막혀서 흐름이 원활하게 돌아가질 않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완화 정책마저 없애고 수도권과 똑같이 규제를 지방에 적용한다? 그러면 이 지방은 정말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는 이 지방만의 맞춤형 부양책이 꼭 필요한 실정인데요. 내년에는 특히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지방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서울과 지방에 이원화된 정책의 적용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부동산 시장을 간단히 전망해 보자면요. 단기적으로는 올 상반기까지는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한다. 하반기부터는 추경과 경기 부양책이 동시에 시행될 거고요. 이를 통해서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올해 말에서 내년 상반기로 넘어가는 시점, 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게 되면 정부는 규제를 통해서 시장을 쪼기 시작하겠죠. 하지만 지방은 좀 다를 겁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는 이 부양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요. 지역에 맞는 맞춤형 공약들과 SOC 투자, 그리고 세제 혜택들을 다양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이 지방 부동산 시장은 회복세가 조금씩 보이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러면 이러한 전망 속에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아파트를 매수하실 분들은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움직이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매도하실 분들은 여유가 된다면 시장 상황이 회복되는 걸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 지금은 한마디로 상급지 선별이 가장 핵심 요소입니다. 서울이든 부산이든 이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요. 결국에 살아남는 건 똘똘한 한 채뿐이죠. 선호 지역이 아닌 애매한 지역의 아파트는 계속해서 애매하다는 걸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소장님, 당연히 상급지 좋은 아파트 사고 싶죠. 근데 제가 가진 돈으로는 살 수가 없는데 어떡해요? 어떡할까요? 결국 당장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은 상급지의 재개발 물건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상급지에 들어갈 수 있는 현재로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자 가장 효과적인 우회 방법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자금이 부족하면 상급지 재개발로 우회해라. 지금은 무조건 집값이 오르고 또 무작정 집을 사야 되는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똘똘하게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할 타이밍이고요. 부산에는 누구나 아는 상급지 외에도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미래의 상급지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있습니다. 소액으로 투자할 기회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장의 흐름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들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도 의견을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소식과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쿠 소장이었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